네, OCI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 분할에도 나선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 산업부 강미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실적부터 좀 봐야겠죠. OCI가 10년 만에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요? 네, OCI는 지난해 매출이 4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4%, 영업이익은 9,800억 원으로 56.6% 늘면서 2012년 이후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거나 적자로 전환한 다른 화학사들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예. OCI는 화학사지만 2008년부터 태양광 패널의 필수 원재료인 이 폴리실리콘을 개발해 사업 다각화를 했습니다. 현재 이 폴리실리콘 사업이 전체 매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40%에 또 웃돕니다. 이러면서 효자 노수를 톡톡히 해주고 있는 건데요. 올해도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은 올해 OCI 매출은 6.5% 증가한 4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22.5% 넘게 증가한 1조 2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발전 수요가 좀 크게 증가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을 좀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는데 경쟁사를 좀 거론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OCI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2020년 말레이시아로 생산 공장을 모두 이제 옮겨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이 저탄소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폴리실리콘 수요는 좀 계속될 전망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중국계 폴리실리콘 제조사는 이 OCI와 미국 햄록, 독일 바커 등 세 곳뿐입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워낙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업을 접었는데요. 이제 몇 남지 않는 기업들이 IRA 시행으로 태양광 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수출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역대급 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OCI가 연말에 인적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먼저 다음 달 22일 주주총회에서 이 인적 분할 안건이 포별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의결이 된다면 OCI는 지주사 OCI 홀딩스와 이제 사업회사 OCI로 쪼개집니다. OCI 주식 100주를 갖고 있다면 이제 지주사인 OCI 홀딩스를 69주, 사업회사인 신 OCI를 31주 갖게 되는 건데요. 분할 방식을 이제 표로 보시면요. OCI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OCI MSB인데 이게 지주사 홀딩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사업회사는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등 첨단 화학 소재를 이제 주로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OCI가 효자인 폴리실리콘 사업을 지주사가 갖는 대신에 이제 사업회사는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을 주로 포진한 겁니다. 회사 측은 폴리실리콘 자체가 기존 화학사와 화학 제품들과 업황 사이클이 좀 다르고 가격 변동성이 좀 큰 만큼 이제 다른 화학 제품들과 제대로 된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2020년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해서 OCI가 영업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네, 대기업 집단에도 빠진 적이 있는데요. 회사의 핵심 이제 캐시카우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지주사에서 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은 기업 분할 자체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업 가치를 이제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인적 분할에까지 옮겨붙은 데다가 이제 오너 일가들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배력을 키워온 사례가 있는데요.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주회사는 최대 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잖아요. 보통 기업 구조를 개편할 때 가장 수익성이 좋은 거를 자기 지분이 많은 회사에다 붙이는 경우가 또 많아요. 자기가 배당을 많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시장 좀 전반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OCI가 인적 분할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바로 올해까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이제 주식을 현물 출자를 하면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2017년 오너 3세인 이후현 부회장은 고 이수영 회장으로부터 상속 지분을 물려받았고 지분 승계를 좀 끝냈는데요. 상속 과정에서 지분율이 줄어들어 현재 이 부회장의 OCI 지분은
0.04%로 3대 주주입니다. 그 이우현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즉 이제 올해가 오시아에게는 지주사 전환 이제 조세 특례 막차를 좀 탈 수 있고 지배력을 본격 강화를 해서 승계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주총에서 통과가 되면 5월 1일에 이제 인적 분할이 이루어지고요. 하반기에 전체 주주들을 대상으로 현물 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총 이후에 이우현 부회장이 회장에 오를 가능성도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 대변한다 이런 이유로 또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비슷한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현대백화점도 인적 분할을 추진하다가 소액주주들 반대로 부결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OCI 주총 결과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OCI 경우도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주가도 이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적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10만 원대를 지금 다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주가에 대한 여론을 엿볼 수 있는 종목 토론방과 주주 카페에는 반대 의견들이 좀 가득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OCI 소액주주는 작년에 15만 원까지 가는 거를 봤고 그런데 현재 주가도 시장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인적 분할은 뭐 좀 좋지 못한 것 같다. 또 앞으로도 기타 사업 수익 실현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OCI 주주 현황을 또 보시면요. 특수관계인 지분 그리고 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이 22%인데 이제 개인이 43%입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6%였던 현대백화점의 인적 분할이 최근에 무산됐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지금 지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분할 역시 OCI의 인적 분할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국민연금은 이제 OCI 지분을 8% 정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깐깐해지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현대백화점의 분할 무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회사 측은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 선제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내놓지 않으면 주총 통과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